실리콘밸리 가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할 수 있었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컨택하고 인터뷰를 했는지, 어떤 관점으로 어디에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과 노하우,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이런 데 다 가보고 사람들 다 만나서 이야기 듣고 인터뷰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출발하기 전에는 그랬어요. 콘텐츠를 찍을 수 있으면 찍고, 근데 찍지 못하더라도 실리콘밸리의 혁신 노하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배워오자. 그게 1차 목표였고, 사실 콘텐츠 제작은 2차 목표였어요. 이 콘텐츠 프로젝트를 왜 했냐면은 제가 무턱대고 가가지고 만나달라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시간을 내어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건덕지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리얼밸리라는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콘텐츠라는 건덕지를 활용한 거예요. 실리콘밸리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패치는 2명이 있었어요. 실제로 얼굴 봤던 사이는 아니었고, 아무런 대책 없이 가려니까 그때부터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비행기 타기 직전에 공항에서 영상을 찍었어요. 자기소개 영상이었는데, 나는 한국에서 온 김태웅이란 사람이다. 내가 실리콘밸리에 혼자 가는데 실리콘밸리가 어떻게 혁신하는지,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실리콘밸리에서 다 나와서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로 불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 담론 안에서 코딩 공부를 해야 되나, 내 일자리 잃게 되면 어쩌지,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말고 현업에서 뛰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 디자이너, 초기 창업자, 마케터 등의 생생한 이야기, 국내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가까운 미래, 실제적인 이야기를 담아가고 싶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찍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한인 커뮤니티 그룹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좋아요도 많이 달리고 메시지도 여러 개 오더라고요. 내가 도와주고 싶다, 인터뷰를 하게 될진 모르겠지만 한번 만나보자, 재밌어 보인다. 그때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을 했어요. 칭찬과 존중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김영규 UX 디자이너가 사실은 제 첫 인터뷰였는데요. 이분을 만나서 촬영을 하고 최대한 빠르게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서 새 그룹에 뿌렸어요. 제가 영상을 내보내기 시작할 때 확산에 도움을 줄 국내 언론사와 뉴미디어들, 제가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 나는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하고 당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멋지게 영상으로 담길 거다, 그리고 내가 솔직히 영상을 배포할 채널을 갖고 있지 않은데 국내 언론사에서 관심이 많다, 같이 뿌려줄 거다, 최대한 많은 한국 사람들한테 영감과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고 싶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또 다른 사람은 인터뷰 컨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 네이버, 카카오에 있는 분들 중에서 실리콘밸리와 어떤 커넥션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실리콘밸리 한인그룹 이런 거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뿌렸어요.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인터뷰 컨택이 단계 쉬워졌어요. 그 다음에 했던 고민들은 그거예요. 나는 원래 스타트업이나 기술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거 너무 내 눈높이, 내 수준으로 가면은 독자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생활 코딩부터 시작해서 개발자 그룹, 디자이너 그룹 이런 데다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실리콘밸리에 왔는데 뭐가 궁금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다양한 궁금증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제 주관과 실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 것들을 찾아 나가면서 인터뷰 분들한테 이제 저 나름대로 최대한 좋은 질문을 만들어서 전달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인터뷰 과정도 사실 조금 까다롭게 했어요. 예전에 인터뷰를 할 때는 이제 어떤 인터뷰를 해야겠다라고 프로젝트 기획을 하고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사전 질문지를 주고 바로 카메라 들고 가서 인터뷰를 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일단은 편하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일단 첫 번째로 가졌어요. 그 과정을 통해 사람과 조금 친해지면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거에 관심이 많고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졌고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사전 질문지를 보냈어요. 사전 질문지에 대한 답을 이렇게 다 받은 다음에 질문지에 대한 답에서 제가 궁금한 것들을 이제 구글 닥스로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분이 하는 분야에 대한 나름의 이해도를 갖고, 이 사람 인생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인터뷰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했고, 일단 먼저 만나보고 사전 인터뷰지를 보내고 사전 인터뷰지에서 토론을 하고 실제 촬영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복잡한 과정이기도 하고 인터뷰 전부를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았어요. 그 테슬라 나온 이시선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장에서 바로 질문 생각해내가지고 카메라 딱 들이대고 15분 정도 찍어가지고 4분 정도의 영상을 이제 뽑아낼 수 있었고요. 이렇게 긴박하게 진행된 것들도 많습니다.
원래 목표 자체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스토리들을 담아서 최대한 많이 알리자 였기 때문에 배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지금 제 콘텐츠는 제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비즈한국이라는 국내 언론사, 쉐어하우스, 피키캐스트, 광고의 모든 것 다양한 곳에서 접하실 수 있어요.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이 콘텐츠를 가장 좋아할 만한 사람에게 도달되고 그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식의 알고리즘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는 이게 20대 중후반 남성들이 제 콘텐츠의 주 팬이에요. 저는 이 스토리가 10대들한테도 많은 영감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0대들, 20대 초반 분들이 모여있는 피키캐스트라는 플랫폼에 제가 컨택을 해가지고 제휴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하고 피키캐스트에서의 반응이 되게 많이 달라요. 페이스북에서는 주로 우리 직장 문화 개선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문화 참고하자, 이런 것들 부럽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10대 분들은 이제 나도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은데 픽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코딩을 꼭 공부해야 되나요? 요즘에 학교에서 코딩 공부 많이 시키는데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냐, 진로와 꿈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뭐 페이스북도 페이스북이지만 피키에서 미래의 세대들과 소통하면서 되게 많은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요. 여태까지 콘텐츠를 만들어 오면서 초반에는 어떤 나이와 성별로 타겟 오디언스, 제 콘텐츠를 가장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정의해놓고 콘텐츠를 제작하곤 했는데 요즘에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테크, 스타트업, 기업가 정신, 디자인 이런 이야기를 해도 10대들도 충분히 가치관이 맞고 라이프 스타일이 맞으면 좋아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가장 집중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 채널을 좀 선택해서 배포하는 쪽으로 좀 생각이나 방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콘텐츠를 배포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저한테 궁금한 것들 막 보내주면은 그거를 취합해가지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분들한테 보내고 있어요. 답변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해설편도 만들고 Q&A 영상도 따로 제작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쌓여나가고 있다 보니까 영상에서 못다한 이야기 글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카카오 1분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유통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요. 제 실리콘밸리 여행 스토리나 조금 더 주관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 책으로 써가지고 한번 출판을 해보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리얼밸리가 이제 한 3분의 2 정도가 끝났어요. 앞으로 뭐 할 거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아요. 제가 실리콘밸리 갔다 와서 느낀 점은 실리콘밸리가 되게 부럽고 잘하는 건 맞는데 우리는 실리콘밸리처럼 될 수가 없고 되려고 하면은 이제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한국만의 스타일을 만들고 한국의 시행착오 경험들을 더 많이 투명하게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국내에서 세계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노하우, 국내 비즈니스만으로도 충분히 유니콘 스타트업이 된 기업들, 지금 잘 하고 계신 실무자, 창업자 위주로 한번 다뤄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여력이 되면은 중국이나 이런 데도 가보고 싶은데 끝나면은 좀 몇 주 정도 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뭘 할지 그런 거는 되게 고민인데 예전에는 장기적인 계획을 되게 많이 세웠어요. 뭐 3년, 5년, 10년, 뭐 60살의 김태용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세웠는데 다 부질없더라고요. 세상은 점점 더 빨리 변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그냥 지금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일, 필요로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나름 콘텐츠 제작 노하우, 경험, 유통 전략,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뭐 페이스북 메시지 주셔도 좋고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는 만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